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대 특검법은 윤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없어진 만큼 3대 특검법은 빠르게 실현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여전히 3대 특검법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유지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했지만 친한계 의원 20여 명만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투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윤 전 정권의 비리와 의혹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6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문경시의 점촌 전방길 토요장터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는데요.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날도 좋아졌겠다. 저희 오늘 지역축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역축제 많이 가시나요? 예, 저는 안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뭐 사과축제, 청송 사과축제, 네. 청송 도자기 축제, 영주 뭐 그 인삼축제, 풍기 인삼축제죠. 그것도 가고 저 문경 세조도 가고 요 근처 소복하게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재미에 또 많아서 많이 가봅니다. 많이 가보시는 만큼 이것저것 해주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매년 가보니까 또 이걸 집행하는 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이제 체험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게 참 제가 도움이 많이 제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우리 지역 많은 축제들 중에서 풍기 인삼축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네네.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좀 유명하고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 축제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또는 뭐 유명 가수 불려서 공연하고 지역 상인이 아는 다른 곳의 상인들 와서 돈 다 벌어간다. 뭐 또 그렇죠. 음식도 특색이 없고 맨날 파전 막걸리 국밥이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좀 불만이나 민원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원 불만 또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오늘 풍기 인삼축제를 예를 들어서 좀 관련 개선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이 첫째 이 풍기 인삼의 역사를 충분히 홍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어구. 풍기 인삼 하는데 정작 풍기 인삼이 뭐로 이래 물으면은 의외로 잘 알고 계신 분이 드물더라고요. 이 풍기 인삼 축제에 제가 직접 가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요. 그래요? 이게 역사적으로 국내 최초로 인삼이 경작된 곳이 이제 풍기라는 점입니다. 어허. 그러면 왜 풍기에서 인삼 재배가 시작되었는가? 네. 풍기 인삼이 애민정신의 산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애민정신의 예. 산물이요. 사실 이것도 전 처음 들어봐요. 예, 제가 참 이 점을 보고 감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 요 좀 다른 얘기로 국내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거든요. 네. 그
영주에 있는데 그게 이제 주세붕 군수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 우리 그 안동 이황 선생님께서 풍기군수 계실 때 그 임금으로부터 사익을 받아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익 서원이죠. 네. 하여튼 그 백운동 서원을 세운 분이 주세붕 군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풍기군수로 계실 때에 이 백성들이 이제 산삼을 공납으로 임금한테 많이 제출했습니다. 날에. 근데 이게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 산에 가서 산삼 캐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산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가 주세붕 군수께서 이래 아유 너무 이 백성의 고난이 많다 이래서 고민한 끝에 아, 이 날씨나 토양이 좀 괜찮다 해서 산삼을 인공적으로 경작해보자 이래가지고 풍기에서 인삼 재배가 시작됐던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풍기에 인삼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애민 정신의 발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가 깊은 게 한 100여 년 전에 이풍환 선생님께서 이제 풍기 인삼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인삼조합을 최초로 설립하고 그 뒤에 브랜드화 차별화에 나서서 오늘날의 풍기 인삼에 이르렀는데요. 풍기에 가면 풍기 인삼 협동조합 창립 100주년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러고 한 1980년도에 또 풍기 군민들이 이 인삼 재배를 시작해 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주세붕 송독비를 세웠습니다. 네. 그때 다 이제 어려운 시절에 송독비까지 세울 정도로 참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정도로 참 여기 의리가 있는 고장이죠. 그래서 이 풍기 인삼이야말로 애민 정신의 산물이자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 관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례라는 거죠. 네. 이래 역사가 억수로 깊습니다. 이러한 풍기 인삼의 역사, 뭐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충분히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매년 가보면 좀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이런 점 알고 나면 더 묻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올해 축제 때는 좀 더 개선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영주시에서도 그렇고 경북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 조금이라도 개선될 걸로 믿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게 풍기 인삼이 다른 타지 인삼이라든지 또는 외국 인삼에 비해서 성분적 양리적으로 우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홍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매년 열리는 인삼축제를 보면 이게 풍기 인삼이 뭐 어떤 양리적 성분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가격 데이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만했거든요. 이때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을 인삼이 좋다고 해서 많이 오시고 또 그때 어떤 값싼 인삼부터 값비싼 인삼까지 또 양질의 그런 걸 다 파니까 많이 오시는데 요때 요걸 홍보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상북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뭐 건물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곳인데요. 네. 저도 그 위원 중에 한 명이라서 이 축제 심사를 다 합니다. 네. 근데 항상 나오는 게 이 축제를 할 때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라 이런 주문이 항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풍기에는 또 그 인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다 처음 들어보고 예, 그 소백산 그 바로 밑에 풍기 온천 리조트 옆에 있는데요. 네. 그것도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수능 풍기 등지에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인삼 상인들이 이렇게 백화점처럼 있는 그런 집단화된 전통시장이 있고요. 네. 뭐 주세붕 송독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풍기인삼 협동조합 창립 100주년 기념비 등등 인삼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게 참 많아서 연계관광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혹시 대한 광복당 기념공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 시설이 풍기에서 수능 가는 쪽에 가까이 있는데요. 어허. 저도 최근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풍기라는 곳에서 대한광복단이라는 또는 광복회라는 그 무장투쟁을 하는 단체가 처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참 우리 선열들의 그런 몸을 바친 충렬이 이런 참 항일운동 한 게 거기 고스란히 이렇게 다 담겨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안동에 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그 기념관에 비해서도 정말 괜찮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사실 많은 분이 모르시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데 그 지역에 돈을 많이 지어놓은 인삼박물관이라든지 대한광복당 기념공원에 이런 거를 연계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건 팁인데요. 네. 제가 그 광복당 기념 가서 참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친일파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래 사람 다니는 바닥에다 얼굴하고 이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군요. 그 빨고 다니라고. 네. 그래서 그거 가보시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점을 연계해서 이제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음식점 상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허. 뭐 작년에 우리 안동 탈춤축제에는 백종원 이제 그 CEO를 또 모셔서 협업해서 지역 음식점 상인들이 많이 그 부스를 차지해서 돈을 우리가 번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주 풍기 같은 유명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갈비살도 있고 부석태라 그래서 콩이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좀 지역에서 좀 많이 부스를 차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죠. 왜냐하면 딴 사람들 와서 다 돈 벌고 가보면 이거는 네.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네. 왜 이런 지역 축제에서는 늘 타지 사람들, 타지 상인이 와서 돈을 벌어가는 걸까요? 그게 좀 부스를 줄 때 좀 가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오려 그러면 가격을 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어렵겠죠. 아하. 그래서 좀 나올 때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네.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에 대해 요 정도만 깊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풍기 인삼 축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개선점은 사실 지역 축제 전반에 해당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뭐 첫째는 역사 내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게 특색을 홍보하는 거고요. 둘째는 사실 뭐 청송사과, 안동마, 영양고추, 봉화, 한야구 뭐 등 우리 지역의 산물이 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뭐 안동 강고등도 그렇죠. 네. 그리고 왜 특별히 좋은지를 좀 성분이나 양리적 효능이라든지 그 특성의 홍보를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바닷가서 잡은 고등어랑 우리 안동의 강고등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뭐 발효가 돼서 더 쫄깃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성분이 이런 걸 좀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변 지역 우리 관광지가 많은데 이를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 지역의 상인, 우리 지역의 음식 참가를 좀 지역 축제에서 강화해야 진정한 지역 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역 축제를 발로 뛰다 보니까 가보는 관광의 입장에서 좀 느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풍기 인삼 축제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백점
라디오 6시 20분 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문경에 빵축제가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경시의 점촌 점빵길 토요장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시 일자리 경제과 김동현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지난달 제1회 점촌 점빵길 빵축제가 열렸는데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다가 점촌 점빵길 빵축제를 기획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아, 예. 저희들이 지난해도 점빵길에서 축제를 했지만은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새로운 콘텐츠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참여하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우리 점빵길 이름에 빵자가 들어가니까 이곳에 빵집이 많은 동네인가요? 빵이 유명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주제로 근본은 없지만은 점빵길의 빵 축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 경북 최초로 제1회 이제 점촌 점빵길 빵 축제를 기획하고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예. 점빵이라는 게 빵과는 네.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작은 가게를 일컫는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연계가 돼서 빵 축제를 열었다는 게 참 신선한데요. 예. 네, 이 현장 분위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 예. 지난 4월 25일부터 해서 이제 3일간 점빵길 일원에서 빵축제를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상인들도 얼음이 없어서 음료를 못 팔 정도로 큰 홍을 얻었고 또 석수를 누리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빵축제에는 이제 문경에 3일 제가 하고 대구 삼성빵집 비롯해서 문경하고 대구 경북 로컬 20개 빵집이 참여했고요. 그렇군요. 축제 기간 중에 또 문경 약돌 재지로 만든 철판 샌들을 기획 상품으로 판매했는데 또 엄청 인기가 많았고요. 또 통옥수수빵, 만두 그렇게 이런 거는 판매가 시작된 지 4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릴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제하고 더불어서 또 달콤한 케이크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디저트 경연대회, 또 빵을 주제로 패션왕을 찾아라 여러 가지 또 체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서 방문객들한테 즐거움을 또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 축제로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넘쳐났던 30년 전에 이제 우리 점천 구도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주변 상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해서 네. 그래서 의미도 크고 내년에는 이제 전국 빵 축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빵 축제로 만들어서 이제 탄광 산업이 이제 번창하던 그 시절 또 그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축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점촌 점빵길 토요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문경시가 추진 중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지난 2021년부터 60억 원이라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요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점촌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지난 21년부터 이제 5년간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제 상인 1,300명이 참여한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1,000명 이상 참여한 주민 동아리 대회라든지 또 약돌돼지 국물 주르추기 그다음에 오미자 쿠키 등 특화 상품 개발 또 40곳에 이루는 노후 점포 이제 환경 개선, 또 점빵길 관광 여행 상품 개발 등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했고요. 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관광객하고 외부 고객 유입을 확대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촌 점빵길 토요장은 매주 토요일 우리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먹거리 장터로 다양한 이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해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 전촌 점빵길 토요장이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공연, 체험이 어우러지는 문화형 전통시장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며칠까지 운영되나요? 예. 점빵길 토요장은 올해 이제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에서 이제 지난 4월 12일 첫 개장해가지고 네.
오늘 12일까지 이제 1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요장 이제 주무대가 되는 이제 울림마당은 이제 막구조물 메인 게이트, 이제 아트월 등 이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 이제 문화공간으로 원래 준공한 곳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토요장에 이제 8번 지금 운영을 했는데 한 6,000명이 방문했고요. 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14팀에 180명이 참여하는 주민 동아리 이제 경연대회가 있고 또 30명이 이제 우선 이제 경북 가수들의 이제 맞짱전 탑 10전이 또 펼쳐지고요. 다음 주에는 결승전 갈라쇼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장터에는 또 뭐 별미가 바로 이제 맛있는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이곳에 이제 장터국수, 뭐 올갱이 국밥, 꼬마 김밥, 뭐 튀김, 숯불꼬치, 뭐 스테이크, 뭐 이래 다양한 이제 또 저렴하고 맛있는 이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기 있는 거는 재료가 빨리 소진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토요장 일찍부터 가서 즐기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게 경북 가수 맞짱전이거든요. 이런 거 뭐 어떤 콘텐츠인가요? 아, 예. 저희들이 이제 현역 가왕처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최하는 건데, 경북 가수 이제 맞짱전 30명의 실력 있는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네. 탑 10전이나 다음 주에는 결승전을 통해서 이제 최종 우승자를 이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전방, TV에서 송출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 실력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특히 지역 그 상권에서 이제 뗄 수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주민 동아리 경연대회는 이제 다양한 이제 취미 활동을 이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펼치는 대회로 난타, 뭐 댄스, 뭐 색소폰 공연, 뭐 여러 가지 노래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우리 토요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 가장 좋겠지만요. 혹여나 너무 바쁘시다면 토요일 오후 2시 너튜브 점촌 전방TV에서 생중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결국에는 이걸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점촌 전방길 일대를 지역경제 문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올해 이제 처음에 이제 빵축제를 이제 개최했는데요. 시내 상권에 많은 상인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또 경제도 이제 매우 이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2회 이제 내년 빵축제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추진하고, 이후에는 세계적인 이제 빵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점천 이제 우리 원도심에 답별 이제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은 이 거리 곳곳에 이제 노란색 물결과 함께 은하수 이제 경관 조명, 또 장구 조형물, 또 좀 테마 가득한 답별 특화 거리로 이제 변신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공간이 이제 조성되면은 답별 이제 스타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기대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 답별 테마 거리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언제부터 즐길 수 있을까요? 네, 9월 저희들이 이제 설계 끝났고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이 준공 1단계 이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경 시민들과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아, 예. 지금까지 뭐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 좀 이어진 경기 침체로 많이들 뭐 어려운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점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문경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경 점촌 전방길 토요장이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니까요.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일자리 경제과 김동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대선 치르고 한숨 돌리고 계신가요? 네, 뭐 한숨을 좀 돌렸다고 하면 돌린 건데 그동안 미뤄졌던 그 민생 현안들이 저희 농해 수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거를 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농민들도 그러고 어민들도 그러고 좀 답답해하는 점들이 좀 있어서 현안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시 바쁜 나날들이 이어질 텐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는데 소회 어떠십니까? 돌이켜보니까 이게 작년 12월 3일부터 선거를 치렀던 6월 3일까지 딱 6개월 걸린 거잖아요. 네.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느 한순간 평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허. 뭐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이 터졌고 12월 7일 날 그 탄핵안이 부결되었고 부결이 아니죠. 이제 그 개표 정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개표를 못했고 네. 14일 날 탄핵이 되고 그 뒤로 구속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되면서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싶었더니 구속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죠. 이런 상황 벌어지고 나니까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이 좀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늦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했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그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게 오히려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통합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헌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제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어제 취임 선서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뭐라 그럴까 울렁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다들 너무 살기 어렵다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만에 그래도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한 것도 대단한 저력이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얘기했던 그 민생의 고단함을 저희가 좀 극복해내기 위한 정책들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과제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좀 마음이 그랬네요. 네, 정말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임미애 의원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이 만나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가 이게 그 조갑재홍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만나고 나서 표현했던 게 있어요. 사람이 되게 명랑하고 쾌활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명랑하고 쾌활하다. 네, 명랑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약간 낯가림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데 이렇게 막 선입견이 있다거나 내지는 굉장히 거리를 둔다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성격 자체가 명랑하고 그래서 조금 친해지면 우스갯소리도 굉장히 편하게 잘하는 분이세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편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만나면 TV에서 볼 때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막 어렵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명랑한 사람? 제가 언젠가 권오을 그 전 의원한테 이재명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후보를 만나보면 이 사람이 참 정치를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명랑한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데 좀 제가 만나본 이재명은 그래요. 이런 명랑함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조금 더 드러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건 저는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새롭게 단단하게 전 국민의 힘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국정농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정부였고 그것에 비한다면은 이거는 탄핵 계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민주정부인데 그 의미가 헌법이 얼마나 이 재헌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 이런 수준으로 헌법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헌법의 가치가 아주 깊게 새겨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의의 그러면은 모든 국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그런 정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후보는 41.15%를 기록했는데 이 득표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 49.4%는 국민들이 그 내란을 심판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예, 그 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지지다, 득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 그 입법이나 행정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이것이 독재로 이재명 독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선거 기간 동안에 내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우리를 찍지 않은 그 득표 국민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강렬한 욕망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어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이준석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합하면요 49.4%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당선자 대통령의 득표율하고 같아요. 네.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이끌면서 해야 하는 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정확한 심판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통합하라라는 요구가 강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회복과 성장, 뭐 민생과 통합 이런 가치들을 선거 기간 내내 내세웠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과제들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내라.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도 하고 국민 통합도 이뤄내라라는 요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를 합친 게 50.41%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게 49.4%여서 정말 비등비등했거든요. 결국 이건 국민적 통합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걸 국민들이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대구 경북에서 30% 득표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23%, 25% 득표에 그쳤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경북의 목표치를 한 25%로 28%로 잡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에 비한다면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하면 한 1.6%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 올랐고
또 지난 대선에 대비했을 때 2%포인트 이상 득표율이 오른 곳이 뭐 인천이나 대전, 세종 뭐 이런 데 빼고는 광역시도로 보면 강원도, 충북, 충남, 경남 여기가 이제 2% 이상 득표율 상승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은 2%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는 이렇게 상승폭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은 없었지만 뭐 선거 막판에 강력한 보수 결집 분위기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네.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인 지지율 상승 흐름에 이렇게 좀 함께한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서운했는데 네.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도 나름 선전을 했고 전국적인 판세로 본다면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냈구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 책임 누군가에게 전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정치라는 건 기본이 책임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당시 그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그만뒀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두고 사퇴를 했어야지요. 당시 후보 교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 정당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진작 본인도 사퇴를 하고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제 사퇴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떤 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넣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네. 곧바로 국민의힘 측에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 문법이다. 이것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는 조기 네. 전당대회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김용태 의원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요구를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오늘 일단 해명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대선을 끌고 간 사람이어서 네. 어허. 함께 동반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당을 기본부터 다시 재건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훼손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당원들하고 바닥에서부터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럼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년 지선 얘기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이재명 정부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제 해야 할 일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요. 일단 1호 업무 지시가 경제 살리기였네요. 네. 어제 저희 취임 첫날, 그러니까 취임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 대응 TF 신설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관련 부처 담당자들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 법무위원장만, 법무부 장관만 빼고 네. 나머지는 모두 다 사표를 반려했거든요. 당분간은 좀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관계부처 장관들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상경제 TF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는 먼저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는 저희가 상황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2차 추경 편성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필요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의견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가 2년 동안 무려 86조가 덜 거쳤거든요. 86조나요? 예.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추경을 했을 때 경기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부 쪽에다가 질문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것들을 주문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 살리기에 이 초반에 일이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거기 때문에요. 네. 당분간은 이 TF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전임 정부가 인수인계를 다 하는 거죠? 다 해야지요. 어허. 근데 완전히 비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 네. 사진이 올라온 걸 보니까 책상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요. 인주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볼펜 한 자루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네. 사저가 아닌데 그 집무실을 그렇게 비워놓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면 이게 저는 정상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용산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전 대통령실이 집무실이 청와대였잖아요. 네. 청와대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나섰던 게 국민의힘 정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얘기도 해볼게요. 주요 인선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효정 대변인은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기에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급박하게 치러진 대선이고 이러다 보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훈식 의원의 경우는 40대로 70년대생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그 그룹에서 강훈식 의원을 경험했을 때 일단 그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그 벤처기업과의 관계, 그 청년 벤처를 육성하는 일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대통령한테 빠르게 그걸 또 주저거리는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직선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아주 능숙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된 인선이다.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인선 발표를 할 때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과의 관계에서 일을 함께 해나가면서 특히 지난 계엄정국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조직을 장악하고 또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김민석 최고가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게 이번 인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요. 민생 회복부터 국민 통합까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